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뵙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찍게 됐습니다. 여기 저희 집입니다. 제가 본업이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요. S사 경영 전략 수립하고 이제 조금 쉬고 있으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했었는데 연습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또 H사 경영 전략 수립하러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좀 많이 바빴고, 그리고 부동산 강의도 중간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챙기는 일, 그런 부분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내용 같이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좋은 내용이라고 하면요, 업자가 아닙니다. 뭐 무슨 업자가 아니고, 보통 유튜브 이쪽 부동산 쪽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경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중개사를 하신다거나 뭐 재개발 쪽을 뭐 잘 아시는 분,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는 업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런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자료를 좀 보고 데이터도 보고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퍼실테이터를 자처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역할을 좀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쪽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계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또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네 말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구나 라는 걸로 좀 좋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또 댓글 같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이 좀 많이 길었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내용은요, 보시면 요겁니다. 팩트 체크, 분당, 수지, 동탄 지금 꼭지냐, 향후 전망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그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쪽 먼저 볼게요. 서울 쪽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분홍색 되어 있는 동작구가 오름세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강남 쪽은 좀 많이 덜 올랐습니다. 많이 덜 올랐고, 뭐 광동구하고 관악구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 강북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엄청 올랐네요. 중랑구, 성북구도 엄청 올랐고요. 그리고 강북구, 이렇게 북쪽으로 좀 많이 쏠려서 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 강남이 오름세가 줄어들면서 북쪽으로 좀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은 북쪽으로 말고 남쪽으로 가는 자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요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남부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바로 어제 발표된 자료 보시면은 하남,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용인시 수지구, 그리고 처인구, 그리고 영통, 그리고 화성까지도 좀 괜찮은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 또 투자 수요도 뭐 들어간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도 이렇게 경기도 사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갑자기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분당에 집값이 미친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이제 거품 아니냐라고 질문 주시고, 그리고 수지가 요즘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데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뛰어들면 괜히 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걱정 어린 질문도 좀 주시고요. 집을 안 사보신 분들은 좀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죠. 왜냐면 내 평생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목돈이 내 평생 살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 사시는 게 가장 큰 아마 물건을 사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분당 수지가 이렇게 오르니까 동탄까지도 들썩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오름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국감정원 자료로 알아봤고요.
제가 얼마나 올랐나 해서 우리 한국감정이 제공하는 또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를 그러면 2017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회색 가운데 있죠? 회색 선이 서울의 오름세입니다. 약 1년 3개월 동안 오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까만색이 강남입니다. 강남만 따로 뺐고요. 그리고 이제 굵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인데요. 이건 색깔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계속해서 분당은 초록색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수지는 빨간색, 그리고 동탄은 파란색, 동탄, 화성, 파란색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엄청 가파르죠? 분당입니다. 분당. 그죠? 분당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강남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서울 평균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이 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지가 지금 한 2월 들어서서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살짝 이제 반짝거리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한 수준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를 하려면은 실수요자들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받쳐주고 있느냐를 보는 게 전세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2017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전세 가격 지수 추이를 그래프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초록색이 가장 눈에 띕니다. 분당인데요. 분당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랐어요. 1년 동안 엄청 많이 오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쭉 전세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용인이나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동탄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가지고 쭉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초록색 분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1년 동안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만기된 분들이 전세 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가격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수요가 수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수지는 계속해서 안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전세 시장의 지금 그 경기 남부 지역의 분위기는 어떠냐? 가격은 그렇고 그럼 실제적으로 분위기는 어떠냐를 보니까 이게 전세 수급 동향이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 수급 동향은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큰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가 나오면요.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두 자릿수 100보다 작게 되면은 전세를 내놓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지금 현재 좀 똥줄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숫자를 보시면은 분당이 87.9 그리고 수지가 98.8 그리고 화성이 97.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지역 모두 다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많이 전세를 내놨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 구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요, 제가 좀 보니까 특이한 점이요. 수지입니다. 수지가 1월 달에서 올해 1월 달에서 2월 달 넘어갈 때 그 주에 1주 만에 100.7에서 99.1로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확 떨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지가 세 자리였다.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가 이제는 집주인이 더 많은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수지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드디어 전환이 됐구나라는 겁니다. 분당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구하러 내려왔는데 에이 그럴 바에는 내가 집 하나 사지. 그러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실수요자가 수지 지역에 가세를 하면서 실제로 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거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지가 올라가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거래를 할 때 과연 진짜 실수요자냐 이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한번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별로 2017년 9월부터 현재 2월까지 저번 달까지 거를 가져왔는데요. 분당, 수지, 화성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잠시 이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입자 거주지가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은데 분당구도 4개, 수지구도 4개, 화성시도 4개잖아요. 이 4개가 다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관할 시군구 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분당 아파트를 구매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관할 시도 내는 뭐냐면 분당에 사시진 않지만 분당이 속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분당에 아파트를 사신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신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지방에서 분당의 아파트를 산 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지도 수지, 그리고 경기도, 서울,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자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4개의 합이 예를 들면 2017년 9월 같은 경우에 분당에 1481, 512, 208, 80 요 4개 숫자를 다 더한 게 총 거래량이 되겠죠. 그죠? 총 거래량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를 보니까 분당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지도 보니까 수지도 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합을 보니까 쭉 상승하다가 1월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이제 2월부터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어요. 거래량이 준다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받쳐줘야지만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이 표에서도 제가 수지를 주목합니다. 뭐를 봤냐면요. 2018년 1월 달에서 2월 달로 넘어갈 때 관할 시도의 기타, 그러니까 관할 시공구 내면은 수지에 있는 사람이 수지의 아파트를 샀고, 그리고 관할 시도 내니까 경기도에서 뭐 수지 근처에 사실 뭐 분당이 됐건 아니면 밑에 지방이 됐건 옆에 지방이 됐건 거기서 이제 수지 쪽에 아파트를 거래한 비율, 그리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전세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서울에 전세 사시다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실수요로 뭐 사자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지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한 달 만에 3배가 늘어납니다. 131건에서 395건으로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데요. 저는 이 지방에서 이렇게 수지에 부동산을 샀다라는 거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투자 수요가 들어왔다, 투기 수요가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수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서 2월 달 넘어갈 때 거래량이 확 증가를 하는데 그때 실수요자들도 가세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골고루게. 근데 거기에 투자 수요도 이제 껴가지고 지금 들어왔구나.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투기 수요가 합세했다. 그렇고요. 향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공급 물량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급 물량을 살펴보니까요. 여기 수지 기흥이 있는 이 용인 쪽에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한 10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9,658세대, 약 10,000세대가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공급이 그렇게 많은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 이런 지역이 빨간색 색깔이 좀 진할수록 이렇게 공급이 많은 거죠. 여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빨간색 라인이 뭡니까? 신분당선 라인으로 굉장히 빨간색이 짙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 공급이 좀 내년에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란색 분당선 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분당선과 분당선 라인을 따라 가지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 내년에 10,000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세대 되게 작은 거 아니거든요. 교통도 이런 지하철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 뭐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입주 물량보다도 이 교통 편의성을 갖춘 입주 물량의 새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지금 수지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지의 아파트들이 그래도 10년은 다 넘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런데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상품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는데, 그러면 입지가 더 좋아야 되는데 입지도 지금 교통 라인을 따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분양 물량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분양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란색이 화성입니다. 오히려 화성은요, 이제 2018년 들어오면서 미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다 소화됐습니다. 전호 전부 다 소화가 됐고요.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1,500세대나 남아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수지입니다. 수지에 그러면은 세대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제가 한 2015년부터 해가지고 쭉 가져와 봤거든요. 이 그래프를 쫙 보니까 한 달에 약 206세대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206세대가 증가하는데 내년에 10개월 동안 10,000세대가 입주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아직 1,5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화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화불량 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분당이 아직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그게 계속 그 오름세가 유지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소화불량 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내년 말고 그 이후까지 2021년 3월까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향후 3년 동안의 물량을 보니까요. 무려 2191세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 밑에 경부라인을 타고 쭉 돼 있는 게 2191세대가 예정이 돼 있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저 같이 좀 봤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이 너무 길면 또 지금도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빨리 하고 막 해도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입니다. 분당은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특이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이 각양각색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동산이 있다. 동산이 있으면 이거는 이게 100개가 있어도 얘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데 근데 부동산은 어디에 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입지 가치, 뭐 상품 가치,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본래의 입지 가치, 그러니까 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분당의 입지 가치가 지금 강남 근접성입니다. 그죠? 네, 일기 신도시 아닙니까? 강남 근접성의 교통이 굉장히 좋고, 그죠? 그리고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 네. 뭐 판교라든지 강남 뭐 직장 이런데 서울 직장 이런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추후에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들이 거의 다 92에서 뭐 95년도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실거주 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다는. 그러니까 내 직장이 계속 뭐 서울에 어디 강남 쪽에 있을 거야. 내 직장이 판교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학군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난 여기 오래 살다 보면 이번 선택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냥 계속 살다 보면 뭐 리모델링이 되건 아니면 재건축이 되건 새로 새 아파트로 태어날 거잖아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아서 쫙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앞에서 보셨듯이 오를 만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오름세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향후 8에서 10년 뒤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재건축 얘기가 막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비슷한 시기 아파트들이 꽉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재조명을 받을 것 같고요.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그냥 있을 거니까요. 다시 한번 호재가 그때죠. 그리고 수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화성 동탄 얘기할게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보다는 사실상 근데 분당 판교에 직주 근접이 있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의 자체 직장인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RT가 터지면서 강남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입지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입주한 아파트들은 2015년 뭐 이때 입주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도 있고요. 계획 신도시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좀 이쁘게 생겼죠. 어떤 그런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뭐 GTX나 뭐 이런 호재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대신에 앞으로 입주될 2021년도 뭐 이럴 때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완전히 소화된 걸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완전히 소화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르냐? 그건 아니고요. 완전히 소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안정기입니다. 안정기가 있을 때 언제 뭐 자금이 다시 또 수요가 이렇게 몰려오는 시기가 되면은 조명을 받으면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명실상부 제가 봤을 때 한 4년 뒤,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떠오르는 대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상품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활용 정점이 바로 이 용인수지인데요. 오늘 용인수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용인 수지는 교통, 학군 등에서 분당의 보안입지입니다. 본래 가치 자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당가의 가격차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위에서 이제 화성동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래가 될 수 있어요. 5년 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탄이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죠? 받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분당이 막 재건축, 막 리모델링 이런 이슈로 막 또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쪽이, 한쪽은 상품 가치, 그리고 한쪽은 뭐 이제 리모델링, 뭐 재건축 이런 이슈로 막 몰리를 해가는데, 중간에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되면 아파트들이 거의 다 20에서 25년 이렇게 되고, 또 뭐 용적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에서 새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얘기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고, 뭐 장기적으로 3년 동안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화성 등의 남부 지역에 수지보다 남부 지역에 수요를 뺏길 수도 있지만, 그 뒤에도 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마 매도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뭐 사지 마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또 악플 막 달릴 수도. 제가 이 방송하면서 악플이 지금까지 딱 2개 달렸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어이없음, 뭐 이렇게 4글자로 악플 달리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지금 집 사도 되나요? 라는 그런 영상에서 이제 막 서울은 아직 조금 덜 오른 부분이 있네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집 사라고 뭐 부추기면서 삐끼질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저 뭐 업자도 아니고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성장을 하고, 저도 방송 때문에라도 공부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자극받고 하려고 찍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뭐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또 뭐 부동산 막 이렇게 정치하고 연결시키시는 분 많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시고. 그런데 사실 저 중도입니다. 중도. 그러니까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으면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이 좀 지금 분당이라든지 화성동탄, 용인, 수지 쪽에 고려하시는 뭐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있으시면 좀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한 주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